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중바닥을 만들고 있고 골든컷을 만들게 되면서 앞으로도 21선 추세로도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8일 첫 번째 방송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송 말리면은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0년 말경에 참 급등이 나왔었다가 천천히 그냥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라리 이런 상승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쩌면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 8만원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만원대. 이때 주가 급등한 부분들에서 주가 프리미엄, 좋게 말하면 프리미엄이죠. 나쁘게 하면 거품이고, 이 해석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1월 달에 방송을 했을 당시에 저는 여기가 이 부근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달 들어와서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흐름이 안 좋아요. 1차적으로는 시장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메모리, 이 영향이 좀 있습니다. 시장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자, 외국인이 언제부터 매도가 시작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그죠? 매도가 계속 나와요. 일시적으로 요 6거래를 들어온 거 무시할게요. 날짜를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작년만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계속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12일부터 매도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매도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빠질 땐 빠진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1월 12일부터 볼게요. 자, 1월 10일부터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8만원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8만원대 가격대부터 흘러내렸습니다. 자, 시장하고 같이 볼게요.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이 1월 10일 보세요. 자, 시장이 1월 12일부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그냥 또 통화정책 때문에 또 한 방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락 전환되고요. 요거는 아마 주말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때 1월달에 주가가 왜 하락을 했습니까? 지수가 왜 하락했습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한번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어요. 나스닥 월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에 대한 어떤 할인율 문제 때문에 기술주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된 섹터라든지 그 나스닥 기술주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통화정책,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전환된다,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볼게요. 또 동반적으로 같이 하락을 합니다. 여기부터.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시장 하락과 삼성전자의 하락과 외국인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연준의 통화정책 금상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이 투자의 가치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결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를 좋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제관념이고, 단순히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메모리 쪽인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와서 모건스탠리라든지 바클레이즈라든지 JP모건이 나스닥 기술주에 대해서 투자에게는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이 시장 이슈, 그러니까 대외 악재가 거치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또 어떤 부분을 볼 것이냐, 비메모리 부분을 볼 겁니다.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메모리 부분만 보더라도 10만원 충분히 갑니다. 요때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2020년 말경에. 이거 결국 메모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메모리 때문에. 뭐 전기차 그런 이슈, 뭐 애플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이슈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9만원 10만원까지는 충분히 메모리 이슈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10만원 넘어서 15만원까지 가려면 비메모리 쪽입니다.
지금 비메모리 쪽에 수율이 안 나와요. 참 안타깝게도 5나노 공정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삼성전자 수율이 50%밖에 안 돼요. TSMC가 90%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RTX 3000 GPU죠. 요거를 삼성전자 쪽으로 맡겼었는데 수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2022년 올해부터는 RTX 4000 요거는 어디다 맡기느냐? TSMC 5나노. 그리고 이 RTX 4000을 뛰어넘는 H100이라는 새로운 또 고성능 칩이 나올 건데 GPU가 나올 건데 그거는 TSMC 4나노에 맡긴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퀄컴 그리고 이 AMD가 삼각 동맹을 맺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디로 붙느냐? TSMC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AMD밖에 안 남았습니다. GPU 시장에서 80%는 엔비디아하고 20%가 AMD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나노를 진행을 했을 때 이 AMD를 잡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밖에 볼 게 없어요. 뭐 하반기에 DDR5 나온다 얘기하는데 그 뭐 좋죠. 이것도 고성능 칩이니까 CPU, GPU의 어떤 호환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호환.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트래픽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단지 DDR5는 9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가기는 힘든 이슈라는 거죠. 결국 3나노 비메모리 쪽을 봐야 됩니다. 비메모리 쪽인데 그래서 지금 3나노 공정이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한 95% 이상은 애플이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그 남는 거를 퀄컴이란지 인텔이란지 엔비디아가 나눠 가져갈 겁니다. 아니면 그 아래 4나노 쪽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란지 이런 회사들이 할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어쨌든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TSMC 나노 경쟁에서 TSMC를 초월할 수 있는 처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3나노. 원래 3월 달에 TSMC에서 3나노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하반기로 밀렸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6월 달 이전에 일단은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율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삼성전자는 결국에 메모리 그거만으로도 10만원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통화정책 이슈 이게 좀 선반영이 되고 해소가 되게 되면 반등이 나올 건데 그래서 이 7만원 이하는 주가에 반영될 만한 이슈는 다 정해졌어요. 근데 그게 가격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 어디까지 떨굴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만원 이하 삼성전자 7만원 이하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한 방에 매수가 겁나시면은 저가 매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국면 됐을 때요. 여기 주가 바닥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만 8천 원인데 여기가 바닥이 될지 6만 7천 원이 바닥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7만 원 이하는 어쨌든 주가가 싸다라는 겁니다. 사볼 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2분기 하반기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제 생각을 충분히 일단은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요것도 실적 1분기 실적 기대줍니다. 1분기 실적 기대주고 차트를 보시면 241선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장기 추세가 안 깨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3월달에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쌍바닥 만들고 있죠. 짝꿍댕이 패턴 만들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크로스라 그랬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21선 지지 라인으로 N자형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이중천정을 만들게 되면서 36,000원 부근에서 고점을 만들고 데드 크로스가 났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꺾였지만은 241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이중바닥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를 오늘 만들었고 자, 골든 크로스 만들게 되면서 앞으로도 21선 추세로도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턴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정직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보셔야 될 부분은 또 1차 분기점이죠. 1차 분기점은 또 35,000원 부분까지 35,000원까지 보게 되면은 한 17%? 한 17%?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종목이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올해 전체도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상승 종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차 분기점은 뭐라고요? 35,000원. 1차 목표 주가는 뭐라고요?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